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광화문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위가 네. 이제 끝났고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은 내자동인데 일단 광화문은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시위 네. 끝난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시위 끝나고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갈 때는 쓰레기를 줍고 갑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막으니까 거기다가 꽃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 시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또 그렇게 심각하게 분노한 여러 그 군중이 모인 장소인데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건 당연하고 또한 또 경찰과의 불필요한 충돌도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런 그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이 과연 국민들의 수준에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부응할 수 있는가 부응해왔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수많은 분노한 분들이 이제 거리로 다시 한번 나왔는데 분노만 있던 것이 아니라 분노와 함께 절제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지금 이 국민의 목소리가 이 하나의 국민의 이 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지금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더 유지된다고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더욱 더 큰 분노가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어떤 결과를 낼지 굉장히 네.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시위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내자동 로터리인데 여기서 지금 그 시위 참가자들이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명 한 명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뭐 많은 그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만 좀 귀를 기울였어도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여러 국정의 난맥이 있었고 예. 또한 또 지금 알고 보니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 그중에 최순실 씨 등의 어떤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 사유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원인이었다는 추정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이미 이번 정권에서 처음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잘못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예.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는 인민재판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는 뒤에 좌파 세력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시민들 여기 비웃기라도 하듯 참 조롱하고 해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듯 오히려 LED로 된 촛불을 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 얘기해서 시민들 깜짝 놀라게 했었죠. 자, 하지만 시민들은 놀라지도 않았고 선동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라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풍자와 해악을 즐긴다 이런 표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 끝나고 저길 간다고 하면 과거 같으면 야 거기 물대포 나오고 혹시 그러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고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일 텐데 바로 저런 모습을 본 오히려 이게 교육의 장이 되고 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책을 읽어서 글로만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몸으로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폭력이 배제되고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이제 어린 청소년 그리고 이제 대학생 또는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몸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 물론 잘 해결돼야 되고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네. 그래도 얻는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일단 검찰이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한 또 안봉근 전 그 정책조정수석도 그렇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길까요? 일단은 공소장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현재 그 청와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중요한 점은 과연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할 것이냐. 즉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에 어떤 표현, 어떤 문구,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금 최순실 씨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어떠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짐작은 가능합니다. 네네. 중요한 점은 이 세 명의 범죄 사실에 공소 사실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언급될 것인가인데요. 우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예 언급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대면 조사도 못했기 때문에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높진 않습니다만. 네. 또 두 번째로는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공모하여 즉 공동 정범으로 이제 그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합니다. 또 중간 세 번째 절충적인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최순실 씨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이었던 자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공무상 기밀 누설, 직권남용 등등의 범죄를 범할 수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다른 공무원과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함께 범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언급을 안 하거나 최소화하더라도 안종범 전 수석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는 공모관계가 있거나 교사가 있었다라고 하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각에서는 각주로 처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절충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요. 예. 현재 그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대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고 부진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고려한다면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공모라든지 교사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청와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이라든지 뭐 대면 조사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 이제 그 밝힌 내용을 보면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네. 자료를 내놨거든요. 즉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달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물론 그 진위가 그 본심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 제기 전까지 조사를 회피하면서 그 후에 공소장을 보면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네네. 이제 그 내일 공소 제기된 후에는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그동안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또한 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 이상 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한 시기도 그렇습니다만 서면 조사를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명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지난번에 분명히 검찰 조사에 응하고 특검 조사도 받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검찰도 응하고 특검도 받겠다라는 입장을 그때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뭐 이승민 앵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혐의가 드러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 공소장은 최순실 공소장이기 때문에 안종범 공소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이 관심 가는 거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또 한 번 실망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사과해야 됩니까? 사실 또 한 번 사과하게 된다면은 지금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예. 만약 검찰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최순실 씨가 어떤 범죄를 범했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이제 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으니 네. 형사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이제 재판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의해서 이건 정말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타인으로서 이제 똑같이 취급을 되는 거죠.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의해서 아직 확인된 게 없다.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고 검찰은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엄격한 그런 그 증거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후에는 뭐 2차 담화 후에 세 번째 담화를 통한 사실상의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대통령을 부르지는 못하고 뭔가 그동안에 드러난 혐의만 갖고 된다면 대면 조사를 피할 수 없겠죠. 지금 와서 서면 조사, 아직까지 서면 조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은 분명히 대면 조사고 시간 줬겠다 그러면 대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이 조사 그리고 수사의 방식과 형식 일정은 물론 일정 같은 경우는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수사를 하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율은 물론 필요하고 가능합니다만 예. 이거를 그 청와대에서 조사 방법을 결정해서 나는 이렇게 조사를 받기로 했으니 검찰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네. 예. 더군다나 서면 조사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서면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을 수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또한 또 조사 장소도 문제인데요. 조사 장소도 제3의 장소 등등을 이제 논의하는 것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물론 국가 원수직에 계속 남아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제 적어도 모든 경우에 과연 예우를 할 수 있겠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예우의 정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뒤로 이제 차량의 통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가 이제 세종로 로타리라고 하죠. 예. 그곳은 이미 차량이 그러니까 종로 쪽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는 예. 곳은 이미 차량 양방향 통행이 모두 차량이 통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광화문은 이미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을 많이 한 상태고 네. 청소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시위 전에 집회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방송사 중계 차량만 이제 남아 있을 뿐 시민들도 많이들 귀가를 하시고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네. 저 지금 시청 앞 쪽에서 저 세종로 사거리까지는 이미 차량 통행이 시작이 됐네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 집회 참가자들이 아마 늦게까지 집회를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서울시가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1호선 운행을 5번 더 늘리고 또 2호선에서 5호선에는 열차 7대를 비상 편성해서 승객이 늘어날 경우에는 임시 열차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집회가 끝나고 오른쪽에 녹색 등이 켜졌습니다. 예. 우리 전국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저렇게 녹색 등이 좀 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 60만만 쳐도 60만이 모인 자리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사라진 뒤에 다 귀가를 한 뒤에 깨끗하게 남아있는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화문 모습은 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아직 시위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내자동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자동은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발언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평화 시위를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이 집회가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밤 10시 현재 뭐 조금 오래전 상황이긴 합니다만 70곳 9만 2천 명이 경찰의 집계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렇죠. 계산을 한 전국적인 거겠죠. 계산이죠. 뭐 1시간 정도가 흘렀으니까 이보다는 더 적은 인원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집회는 4차 촛불 집회는 평화롭게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사 상황 중에 이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떨 것으로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종전 차관이 최순실을 김기춘 비서실장
소개로 알게 됐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혹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단순 참고인을 넘어서 피의자로 이제 입건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 전 차관과의 대질 조사입니다. 저희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한 또 그에 대해서 정말 그 의혹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점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을 알아야 도대체 이 관계에서 문화계, 체육계에서 어떻게 김종 전 차관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고 또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범행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순실 씨와 정말 그 김종 전 차관의 사이에 김기춘 전 실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시발점이거든요. 예.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종 전 차관과 김기춘 전 실장 사이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금 그 김기춘 전 실장을 꼭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김종 전 차관과의 대질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또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은 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그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이번 김종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대질 조사까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동안에 이 정권에는 비선도 없고 비선 실세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동안에 안강하게 부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이 공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도 사실상 이번 정권의 실세 아니냐, 예. 정말 모든 중요한 결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실제로도 그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한 인터뷰 언론 기자들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만난 적 있냐라는 질문에 만난 적 없다. 네. 전화 통화한 적 있냐?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 라는 이런 아주 강한 단호한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김종 전 차관이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김기춘 전 시장이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그 둘 중 한 명,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기억에 어떤 그 착각을 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반긴다고 한다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대질을 함으로써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으며 또 만약 누구 한 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그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밝혀야 되겠고 네네.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그 거대한 거짓말을 한 것인지까지도 밝혀내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속타하고 너무나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자동 로타리도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지금 뭐 확성기를 동원해서 시위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다른 곳은 이미 이제 귀가를 했고요. 시위 참가자들이 이곳 내자동도 이제 서서히 참가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시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였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시위 상황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 중점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